안녕하세요. 민재쌤의 7분 부동산 상담입니다. 오늘은 재건축 신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담자 사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은 1세대 1주택자고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취득부터 15년이 경과되었고 관리 처분부터 6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거주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사항은 현 상태에서 매도하는 경우와 2년 거주 후 매도하는 경우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분의 질문 내용을 정리하면은 재건축 완공 후 신축 주택에 거주 없이 매도했을 때와 2년 거주 후 매도했을 때 양도세 차익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꼭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리처분 전과 관리처분 후라는 개념입니다. 즉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한 세금인데 그 양도차익을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취득세나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차익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줍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관리처분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이라고 하고 관리처분 후 발생한 양도차익을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이라고 하는데 이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을 바로 권리가에 관한 부분과 청산금에 관한 부분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온 얘기는 우리가 기존 주택의 양도차익이라는 걸 산출하게 그러는데 그 이유는 권리가에 관한 부분은 원래 취득부터 양도까지 가는 시점인데 단지 편의상 양도 관리 처분 전후로 해서 나눴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우리가 장기보 특별 공제 계산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점을 취득부터 양도기간 내에 일어난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청산금은 관리처분에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처분부터 양도기간 사이에 일어난 기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하지만은 이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이 관리처분 양도차익에서도 권리가에 관한 부분과 청산금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쉽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상담자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했잖아요. 1세대 1주택. 양도가액이 30억이에요. 취득가액은 1억이고 그 다음에 권리가 9억이고 추가 분담금 3억인데 이건 청산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경비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 총 보유기간 즉 취득부터 양도까지 보유한 게 15년이고 관리처분 후 6년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자, 이분의 이 양도사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뭘 계산한다고 했죠? 바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가에서 취득가를 빼고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숫자를 보면은 너무 쉽죠. 자, 권리가 9억 빼기 취득가 1억 필요경비 없으니까 이 8억이 바로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자, 두 번째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가에서 권리가를 빼고 또 청산금을 뺀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를 빼면 되겠습니다. 이 산식에서 양도가가 어떻게 됩니까? 양도가가 30억이 되죠. 그 다음에 권리가가 9억 추가 분담금이 3억 해서 18억이 바로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굉장히 쉽죠. 자, 이 다음에 이 18억을 우리가 좀 더 나눠야 되는데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은 우리가 계산한 대로 8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가 부분과 청산금 부분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여기 표가 작아서 페이지를 하나 넘겨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기존 주택 양도 차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넘겨보면 자, 이 페이지는 앞에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해온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이 이제 관리처분 전 양도 차익이 8억이고 관리처분 후 양도 차익이 18억인데 이것을 다시 권리가이라는 부분과 청산금 부분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공동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A는 2억을 투자하고 B는 1억을 투자해서 총 투자금이 3억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투자 수익이 얼마 나왔냐? 3억이 나왔어요. 그럼 이 투자 수익 3억을 A와 B가 어떻게 안분해 갈까요?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것이 바로 비례식이죠. 비례식에서 A의 수익은 총 수익 3억 곱하기 A의 투자액 2억 나누기 총 투자액 3억 하면은 2억이 나오는 거고, B의 수익도 동일한 방식으로 총 수익 3억에 B의 투자액 1억 나누기 총 투자액 3억 하면 1억이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똑같은 방식을 이 관리처분의 양도차익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권리가에 관한 부분은 총 관리처분 양도차익 18억 곱하기 권리가가 9억이었죠? 나누기 권리가 플러스 청산금. 이렇게 하면은, 이 표를 좀 정리하면은 18억 곱하기 여기가 12가 되죠? 12분의 9가 되어서 13.5억이라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청산금 부분은 18억에서 이걸 빼도 되지만은 자체적으로 이 똑같은 공식을 활용하면은 18억에서 곱하기 청산금이 3억이었죠? 3억 나누기 12 하면은 여기가 4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는 것이죠. 이 식에 나눠서 보면은 어렵지 않은데 산식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여기서 끝나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한 차원에서 거꾸로 역산 한번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조건을 해서 시작했을 때 총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가에서 30억에서 취득가 1억, 그 다음에 청산금 3억, 다 이 두 가지는 내가 낸 돈이잖아요.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26억입니다. 이 26억이 이제 관리처분 전 이익으로 나눠지고 관리처분 후 이익 나눠지고 그 사이에서 기존주택분 양도차익과 청산금분 양도차익이 나눠지는데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은 바로 관리처분 전 이익과 관리처분 후 이익 중에서 권리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눈다는 얘기죠. 이게 실제 숫자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앞에 표에서 관리처분 전 이익은 8억이라고 그러고 관리처분 이익은 18억으로 산출해놨어요. 이 관찰하시고 이 숫자를 활용한다 보면 이미 관리처분 전 이익은 여기 산출됐으니까 따로 산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중 권리가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 관리처분 양도차익 18억이니까 18억 곱하기 9억 나누기 권리가 더하기 청산금은 10억이 되니까 13억 5천이 산출이 되고, 두 번째 이 관리처분 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후 양도차익 중 권리가에 해당되는 부분 13.5억과 8억을 더한 것이 21억 5천이 바로 기존주택분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죠. 청산금에 관한 부분은 동일한 방법으로 18억 곱하기 청산금 투자액 3억 나누기 12억 하면 4억 5천만 원이 산출되게 됩니다. 자, 양도세 산출 계산은 지금 뭐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양도소득세 산출을 계산하기 위한 양도차익만 계산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파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기존 주택에 관한 양도차익분과 청산금에 관한 양도차익에 나눠 출발한다는 점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상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존 주택은 15년 보유했기 때문에 1년에서 2%씩 해서 30% 적용받고, 청산금 부분은 6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6년에서 1년 2% 12%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안은 양도세 산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정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비거주 시에는 4억 9천만 원이 양도소득세가 간철되게 됩니다. 그러나 2년 거주하게 되면 이 금액이 3억 5천만 원을 줄어들어요. 결국 1년에 7천만 원씩 양도소득세가 절세가 된다는 얘기죠. 5년을 거주하고 맹도하면은 2억 5천만 원으로 들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1억 1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표에서 알다시피 상당히 가파르게 세금이 축소되고 있죠. 따라서 이 거주기에 따라서 양도세가 절감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재건축 신축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거주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자는 최소 2년을 거주에 양도하셔라. 그게 바로 양도세 절감의 최의 효과 좋은 것이다. 두 번째,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은 길수록 좋지만 최적 10년이면 족하다. 이유. 세 번째, 특히 추가 분담금이 크면 클수록 거주 기간을 더 늘리고 2년까지는 꼭 하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만약 입주 시에 잔금이 오져가면은 그냥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일단 전월세로 운영 후에 향후 거주 기회를 노려보시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세금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따라서 꼭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이나 세금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나 전화 주시고요. 오늘 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